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테슬라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영상을 테슬라 실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조회수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다른 걸 준비했거든요. 원래 오늘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봐가지고, 차라리 이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제를 짜왔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와버렸으니. 근데 요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모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 실적 내용, 이런 거는 뭐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다른 분석도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한 번 더 얘기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지금 그 실적이 컨센서스에는 좀 부합을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어닝콜 이후에 주가가 떡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때 멘탈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멘탈을 잡으실 수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합니다. 그냥 성장주 투자할 때 뉴스를 너무 보지 말라. 이게 주제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뭐 남을 욕하고 이런 스타일이 잘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뭐 기레기라고 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기자라는 직업도요, 전문 직업은 맞는데, 문제가 이 언론사를 가보시면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하나부터 100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 기자는 없어요. 빅테크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경제면에 가보시면요, 경제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이 경제라는 게 일단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갈래가 있습니까? 의식주부터 해서 뭐 취미도 뭐 수백만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경제부 기자들은요, 거시경제에는 다소 능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부 분야별로 들어가면요, 하나도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테크 기술로 보자면요, 훨씬 심각해지거든요. 테크나 아니면은 헬스케어 이런 거 보면, 또 제약 분야 이런 거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이 테크 기술만 해도요, 분야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근데 그 기자 한 사람마다 맞는 분야가 정말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또 그 분야를 하는 어떤 한 회사를 다루는 거다 이러면요, 그게 설사 빅테크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랬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왜 그 기사를 만드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신문 본연의 역할을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다소 왜곡이 있더라도 쓰는 거죠, 일단. 자, 그래도 있잖아요. 분명히 공신력이 있는 정보 매체는 아직도 우리 삶에서요, 신뢰할 수 있는 팩트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큰 메이저 신문사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어떤 유튜버가 나와서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메이저 신문사가 한마디 했어요. 어디게 더 신뢰를 가십니까? 아직도 메이저 신문사나 언론사가 입김이 더 훨씬 크죠.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기관들은요, 그 회사에 셀 리포트를 내거나 하기 직전에 완전한 거짓말로 셀 리포트를 내지는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자,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 우선 팩트를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요, 논리를 살짝 꼬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꼬아버린 논리를 에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습니다. 이게 그 전형적인 왜곡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정말 교묘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기사도요, 그런 기사 중에 한 개거든요. 근데 참 한탄스러운 게, 이거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참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4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은 아니죠. 4월 20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이걸 어제 봤나? 어제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경제 일면에 나왔어요. 테슬라에 꽂힌 2040. 미국 주식 사듯이 산다. 일단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죠, 약간. 테슬라 차를 미국 주식 사듯이 산다. 맞죠? 좀 뭔가 의도한 바가 좀 느껴지기도 하죠, 약간. 너네 주식하듯이 테슬라 차 사냐, 뭐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 영상에다 올릴게요.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최근 복스웨이 유럽 수입차 브랜드 한국 법인에서 유럽 본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기세가 꺾였는데 왜 한국에선 갑자기 판매가 늘어났는지 분석해달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뭐 그랬겠죠. 이걸 갖고 거짓말 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테슬라가 유럽에서 점유율이 떨어진 건 맞거든요. 판매량하고 점유율이 떨어진 걸 맞아요. 2024년하고 2025년을 비교했을 때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최근에 또 회복했습니다. 요건 쏙 뺐죠, 이야기를. 실제로 점유율이요, 2.3%였는데 1.4%까지 쪼그라들었어요. 테슬라만 역성장했거든요.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늘어났는데 이거는 확실히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겠죠. 이렇게 되면요. 특히 중국 비아디가 유럽 판매가 어마무지한 폭등을 했습니다. 200%가 넘게 폭등을 했어요. 또 뭐 브랜드 이미지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솔직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무슨 정치적 올바름이나 뭐 환경의식이나 이런 게 뭐 극우 단체에서 뭐 손을 흔들었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요, 경제 논리 앞에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오너 리스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부분은요, 비아디 같은 중국 전기차의 엄청난 저가 물량 공세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산 못 사라고 했죠. 일단 싸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경제 논리죠, 이게. 안 좋은 것도 안 그럴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근데 판매량 줄어든 거 맞고, 판매량 줄어들었으니까 점유율도 떨어졌죠. 그럼 인기가 꺾였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게. 이거는 어느 정도 팩트긴 한데요. 자,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인기가 꺾였다. 이거는요, 1대1로 대응하는 게 꼭 맞는 말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가? 그러면 람보르기니는요, 판매량이 현대기아 차보다 적죠? 그럼 인기가 꺾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람보르기니 몇 대 덜 팔리면 점유율이 확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는요, 25년 1분기가 워낙 폭망이라서요, 26년 1분기가 예년만큼 회복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반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인기가 꺾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FSD는 네덜란드에서 승인이 되었죠. 이제 유럽으로 퍼질 건데, 그러면 자동차 판매량도 의미있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FSD가 요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FSD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도 지금 승인이 되면 테슬라 차를 살 사람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판매량이 2025년에 떨어진 거,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걸로요, 인기 하락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뭐냐면 테슬라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비아디를 많이 샀기 때문에 비아디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이것으로 인기가 하락했다, 인기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왜곡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물론 판매량도 2025년에는 조금 떨어졌으니까요, 뭐 이거 갖고 인기가 떨어졌다 이래 얘기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한 분기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몇 년에 걸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게 기사의 날짜가 4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2026년 1분기는요 많이 회복을 했어요. 반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기가 꺾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FSD의 네덜란드 승인은, 아니 인기 없는 차를 무슨 FSD를 뭐 승인이 된 것도 전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내에서요, 테슬라 차량이 인기가 있는 것도 팩트가 맞습니다. 현기차 다음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슬슬 밑밥을 한번 깔아볼게요. 내용 보시면요, 테슬라 현상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중국산 기습 가격 인상, 그 다음에 부실한 AS라는 한국 시장이 싫어하는 악재를 고루 안고 있는데도 판매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없어서다. 자, 기습 가격 인상이랑 부실한 AS라는 거를 근거가 있나요, 이게? 이게 고루 악재를 다 들고 있다. 근데 이런데도 판매 상승세가 안 꺾인다.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가요, 이게? 이게 업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뒤에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테슬라 기술과 브랜드를 지지하는 2040 남성 팬층이 미국 주식을 사듯 테슬라를 구매한다고 하죠. 야, 너네 주식하듯이 차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지금. 자, 기습 가격 인상, 이거부터 일단 말이 좀 안 되는데요. 한국 시장 잘 팔리니까 가격 인상한다는 듯이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부정적 인상을 끼워 넣죠. 그러면 가격 인상은 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팩트로 보자면요. 테슬라는 원래 차량을 시가로 팔아왔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안 팔릴 때는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추죠. 잘 팔릴 때는 어떻게 가격을 올리죠. 옛날부터도 그래 해왔어요. 왜냐? 딜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딜러망이 있으면 딜러 수수료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차 가격을 깎을 수가 없는데 많이 못 깎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냥 바로 자기들이 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한국 시장이 싫어하는 악재인가요, 이게? 아니 원래 다른 나라 시장도 다 그랬는데 뭐 한국 시장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악재인가요, 이게? 악재 자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악재입니까? 딜러들한테 악재죠, 이게. 테슬라는 딜러들이 파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딜러들한테는 돈 떨어지는 게 없잖아. 벌써 왜곡이 생겨버리죠. 테슬라의 가격 정책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면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실력이 딸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AS는요, 외제차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벤츠 서비스 센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짱 장사 장난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벤츠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부분은요, 그것도 외제차도요, 현대 기아로 따라올 수 없어요. 정비 공장의 숫자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외제차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닌 거죠. 전 세계적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외제차는 정비 공장이 국산차에 비하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AS가 느리고 해서 싫어할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는요, 정비 공장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리콜이라고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OTA 업데이트죠. 이걸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드웨어 고장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일반 다른 내연차들에 비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비공장, AS 정비공장이요. 자, 또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테슬라의 가치가 더 오를 주식처럼 여기는 패턴도 보인다. 자, 이제 시작하죠. 여기서. 발동 걸렸습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지만 테슬라 구매자들은 이를 가치가 오를 자산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테슬라의 FSD는 1억 원 넘는 미국산 일부 차량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FSD가 국내에 허용되면 테슬라 가치가 더 오를 거니 미리 사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 지금이 제일 싸다. 사서 500만 원 벌었다. 뭐 이렇게 테슬라 충성 고객들이 트렌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전형적인 왜곡이죠. 테슬라 차량은 주식이 아니죠. 무슨 뭐 가격 오르면 팔 건가? 그러면 차 샀다가 뭐 가격 오르면 팔 건가요? 그러려고 차 샀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는요, 전혀 연관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거 B하고 연관관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테슬라 주식이랑 테슬라 차량은요, 적어도요. 2040이 테슬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통계가 이걸 증명은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주식 투기하듯이 테슬라를 산다, 이런 느낌을 주죠.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주식한다는 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랑 주식 투기랑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뭔가 사행성으로 테슬라를 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줘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테슬라 차량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모델 Y 타고 있거든요. 저는 FSD도 결제를 했습니다. 지금 쓰지는 못하지만요. 근데 저는 테슬라 차량을 산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앞으로 시대는 전기차의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 보십시오. 물론 전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정유회사의 횡포도 꽤 심했죠. 그리고 전기가 싼 측면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FSD 때문에 차량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사고 날 확률 줄어들고, 그죠? 편하게 목적지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산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부분이요, 다른 분들하고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테슬라 차량 주식하듯이 사고 팔려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파트 볼게요. 테슬라 현상의 지속 여부는 AS 인프라 확충 속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죠. 테슬라 국내 누적 판매량은 11만 대인데 AS 센터는 16곳이다. 그런데 30년간 누적 90만 대 판매한 BMW는 82곳에 AS 센터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축구장 8개짜리 부품 전용 대형 물류센터까지 있다. AS 확충 속도를 지나치게 앞지르면 머지않아 소비자 불만 문제에 테슬라는 맞닥뜨릴 수도 있다. 중고차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왜곡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보거든요. 고객들이 테슬라를 왜 구입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분석이죠, 이게.
테슬라 현상의 지속이 뭐냐면요. 고품질을 용인할 만한 가격의 훌륭한 전기차가 장래 FSD라는 메리트까지 갖고 있으니까 사는 거죠. AS가 편해서 사는 게 아니죠. AS 인프라 확정 속도는요. 곁가지 중에 곁가지입니다. 진짜. 그리고 자 팩트로 보자고요. 여기 기사 그대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BMW가 82곳이라며. 그리고 90만 대까지 퍼졌다면서요. 그런데 11만 대 판매한 테슬라는 16곳만 있으면 안 돼요? 비율상 맞잖아. 9대 1인데 뭐. 90만 대 82곳이면요. 뭐 대충 90만 대 82곳이면요. 1만 대 한 곳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1만 대 판매한 테슬라는 16곳이면은 1만 대당 한 곳 맞네. 뭐 비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AS 센터가 적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테슬라 차량이 많은데 AS 인프라가 너무 적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지금. AS 센터가 그리고 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OTA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많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죠. 자 기사가 여기까지였는데요. 제가 성장주 투자할 때 드리고 싶은 말이 뉴스 너무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모든 언론이요 정확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팔아야 할 이유만 많아진다. 이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한 줄 읽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늦게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면요 그 투자자가 사망해버리셔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보다 못한 수익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뉴스를 보고요 이게 아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을 함량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걸 다 언제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면 답이 나오나요? 자료 자체도 신뢰성이 의문인데 저런 거대 언론사도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테슬라만큼 쉬운 성장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제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정말 쉬워요. 테슬라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내가 다음에 뭐 할 거고 이걸 해냈고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다 올리거든요. X에. 얼마나 쉬워요. 다른 CEO가 이런 말 해줍니까? 안 해주죠 이런 말. 이번에는 실적 발표에서는요 어닝콜에서 좀 자신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기술 개발 하다 보면 난간에 부딪히잖아요. 자 결론은요 어쨌든 테슬라나 코인 꼭 장기 투자로 잘 들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게 가장 쉬운 투자고 제일 확실한 투자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오늘 근데 얘기가 좀 길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요. 저 이상 하이베타 투자TV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야기 올리도록 노력하는데요. 오늘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은 좀 그런 부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